타이타닉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던 그 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닷속에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2050년이면 타이타닉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예측하는데, 놀라운 건 2400년 전에 침몰한 그리스 상선은 아직도 멀쩡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100년 된 철제배는 녹아내리고 수천 년 된 나무배는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가 바닷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는데, 바로 배의 재료와 침몰 지점의 산소 농도거든요. 이 두 가지 조합에 따라 배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나무로 배를 만들어 왔지만 1840년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철과 강철로 거대한 배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타이타닉이나 루시타니아 같은 배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산물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속배가 나무배보다 훨씬 오래 버텨야 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따뜻하고 얕은 바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환경에는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 있어서 온갖 생물들과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찾아 활발하게 돌아다니거든요. 나무배가 이런 곳에 가라앉으면 완전히 비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배존벌레라고 불리는 생물이 있는데, 이름처럼 나무에 구멍을 뚫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나무로 된 난파선을 단 2년 만에 완전히 분해해버릴 수 있죠. 배존벌레가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단단한 참나무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그래서 얕은 바다에서는 나무배가 오래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같은 환경에서 금속배는 철이나 강철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생물이 없기 때문에 녹이 슬긴 해도 나무배보다 수십 배는 더 오래 버팁니다. 그런데 깊고 차가운 바다로 내려가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심해에는 산소가 거의 없어서 나무를 갉아먹는 분해자들이 애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 없이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나무가 눈앞에 있어도 먹을 수 있는 녀석들이 없는 거죠. 흑해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곳은 산소가 극도로 부족한 바다라서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60첩 이상의 난파선이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면, 고고학자들이 배 널빤지에 새겨진 글씨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타임캡슐처럼 그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철로 만든 배가 같은 깊은 바다에 침몰했을 때 벌어지는데, 나무를 먹는 생물은 못 살아도 훨씬 더 이상한 녀석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산소 대신 철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해저 지열 분출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철 성분을 얻어 먹으면서 조용히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타이타닉 같은 거대한 철제 배가 내려오면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수만 톤의 철이 한꺼번에 배달된 셈이니까요. 과학자들이 타이타닉을 조사해보니 배 표면에 고드름처럼 생긴 녹 구조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 이게 바로 철을 먹는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흔적이거든요. 이 미생물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타이타닉을 갉아먹고 있는데,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타이타닉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킬 거라고 합니다. 배의 거대한 선체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면서 언젠가는 바닷속 퇴적물과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배의 수명은 단순히 재료의 강도가 아니라 환경과의 궁합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얕은 바다에서는 금속이 유리하고 깊은 바다에서는 오히려 나무가 유리한 거죠.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 깊은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은 그 순간 배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타이타닉은 영원히 남아있겠지만, 실제 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에게 조금씩 먹히면서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